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대리왕자 궁중이야기 3월 7일 방송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충남 서천입니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충남 서천 놀라셨죠? 요즘 별 그렇게 전국적으로 무슨 사건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 의사와 전혀 관련 없이 여러분들께 이 충남 서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헤드라인 뉴스를 만들어 드렸네요. 태리왕자 궁전에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심심한 서천 국민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천 얼마 전에도 그 어린아이를 친 부모가 어떻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베란다에다 방치해 갖고 잡혀갔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 연휴의 마지막 날 3월 3일에 또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범인은 잡혔습니다만 진짜 뭐 헌한 저녁 초저녁이었죠. 초저녁에 이 서천에 정말 대로변 거리 아닙니까? 거기가 저 여상 그쪽 가는 쪽 정말 차량도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서 끔찍한 일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저보다도 이렇게 언론사 대표이신 우리 고정만 대표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중앙 매스컴에서 발표한 거는 어느 정도 그냥 큰 단락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거나 정보가 좀 더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뭐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그 기사로? 그러면 그건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려가는 듯해서 이제 정말 봄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테리우스는 하여간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들로 산으로 뛰어나가고 싶어서요. 우리 고 대표님은 봄이 되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신문사로 봐가지고는 이제 그 공모 사업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미 뭐 기획 취재라든가 일부는 지금 공모 신청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작성하시고. 아니 저 이제 페이퍼웍은 또 제가 또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하고. 이야, 그래요? 다른 분이 할 거는 또 하고. 능력 있으시다. 뭐 그러고 또 뭐 농사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누구처럼 들로 산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저는 한가롭게는 아니고 들로 산으로 뛰어들면서 어떻게든 뭔가 더 봉사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저기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들로 산으로 뛴다고 그래가지고 논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또 진료도 또 담당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봄 되면 이제 서천 문화원 이제 첫 번째 그 행사가 5월 초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노인들 모시고 밖에 나갈 때 또 우리 간호사랑 같이 가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저는 우리 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하나에서 10개가 있다면 1부터 10개가 있다면 1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일에 대한 말씀만 하셔요.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지껏 우리 고 대표님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취미가 뭔데 그게 요새 재미가 들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하나도 못 들었고 그냥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았던 거야. 나 요새 자전거 타느라고 조금 시간을 좀 씁니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그 3월부터 네. 이제 그 비 안 오고 그러면 네. 이제 자전거 다시 또 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셔요 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시간 할애를 너무 못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서천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은 네. 그거는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또 건강 생각해서 그러시고. 아니 그럼 그저 아이들 자전거 사줬으니까? 사줬으니까 그 본전 뽑아야죠. 어찌됐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으신 중에서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고종만 대표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봄이 되면 어떻게됐든 움츠렸던 마음들이 조금 펴질 거 아니에요. 펴지면서 뭔가 나도 좀 새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용기들을 가슴팍에 불어넣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마음속에 이런 말은 정말 내가 웬만하면 안 하던 마음인데, 출래 불살춘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되새겨지고 있어요. 봄은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봄은 오지 않았다.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시국 전국의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요 근래 자꾸 들려오는 서천군의 흉폭한 이야기와 내용들, 그리고 뭐 여길 가나 저기 가나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가 힘들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뭐 월세가 안 나가서 힘들다, 다 힘들다 소리만 해요. 저도 환자가 자꾸 떨어져서 힘들다라는 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도미노 같아요. 우리 환자 보호자들께서 힘들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비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입원비를 납부를 못 하셔서 2개월 밀리고 3개월 밀리고 4개월 밀리다가 결국에는 찾아오셔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폐 끼치기 어려워서 제가 어렵지만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라고 퇴원을 하실 때, 아닙니다, 그냥 놓고 계세요, 제가 공짜로 밥 먹이고 치료하고 공짜로 재워주겠습니다, 이 소리는 목구멍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그거를 제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한스럽습니다. 이게 어디 한 구석이 정체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서 결국에는 모든 사회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속 시원하게 진짜 이게 그 꽉 막혔던 수제구멍 하수구가 빵 뚫리듯이 좀 대한민국이 좀 활기차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그날이 올지, 그 봄이 언제 올지 정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뭐 곧 오지 않겠습니까? 뭐 곧 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예. 착 하고 이게 그 뭐죠? 자물쇠에 걸린 게 딱 열려서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그 이번에 문이 제대로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잘 되지 않겠습니까? 활짝. 네, 잘 될 활짝.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활짝 네, 열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들하고 또 서천 구민들을 위해서 뭐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어두운 이야기도 있지만 또 구석구석 이야기들을 또 우리 고종만 대표님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3월 5일이 어제 그저께였죠.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그날이 정말 봄이 오면 이 땅속에 움츠렸던 개구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경칩이었었어요. 근데 이 경칩을 전후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담 삼아서 나왔던 개구리가 다 얼어 죽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날씨가 쌀쌀했습니다만 뭐 오늘 낮 내일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 제대로 된 이제 봄 날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봄 얘기하면서 우리 방송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들 마음의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형님 딸기 드셔보셨어요? 네, 네. 딸기 맛이 어때요? 단맛 있던데. 요즘 딸기 아직도 단맛이 있어요? 네. 제가 딸기를 우리 저 판교에서 이렇게 부여가다 보면은 다 딸기 농장이잖아, 부여 쪽이. 길거리에서 딸기 파시는 그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딸기집이다 그래서 딱 내려가고 딸기를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다들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시는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이렇게 먹었더니
단맛이 나는 딸기는 거의 없고 맹맹 또는 새콤한 딸기만 있길래 아니 왜 딸기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끝물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한 그 양분이 많았을 때 그때는 좀 단맛이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단맛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모든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뭡니까 그 방울토마토도 재배를 해보면 처음 그 2, 3회 정도 먹을 때는 굉장히 단맛이 강해요. 근데 이제 그 지나면 지날수록 단맛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설향이라는 품종이 그게 약간 그 새콤 달콤한 그런 품종인데 그 이제 품종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거기를 가서 그 누구네 집 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사람 이름 걸어놓고 한데 거기를 가봤는데 그 전에 갔던 집하고 너무 다른 게 네. 이게 겉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해놓고 안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그 작거나 그거는 균일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장사꾼이잖아. 속임수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집은 다시는 안 가는데 그 집 이름을 알려줘야지 나도 안 가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누구네 이름이라고 누구네 집 딸기 뭐 이렇게 누구네 집 나오는 딸기. 내가 이렇게 말했던 그 길. 거기 가면 그 막국수를 시키면 그 우삼겹 네. 우삼겹 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좀 중간쯤에. 네. 거기 점심 때 가면은 여름 점심 때 가면 아주 그냥 줄을 서요. 그래서 거기는 가서 그 재료가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영업 안 하는 방식. 그런데 거기 서천 사람들도 꽤 가더라고요. 맞아요. 점심 때 되면 서천 분들도 그게 그 막국수도 일단 맛있고 푸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를 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반주를 또 하게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음주단속도 나가야 되나. 제가 왜 딸기가 새콤하다 말씀드렸냐면 이제 2월 말 3월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딸기가 끝물이라는 말이 들린다는 거는 이 딸기가 봄의 과일의 여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기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눈 내릴 때 딸기를 먹는다는 게 솔직히 우리가 자라면서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게 눈 내리는 한겨울에 딸기를 먹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뭐 눈 내리는 시즌이 딸기 시즌이고 이제 눈이 다 그치고 봄이 되면 딸기가 끝물이 된다. 딸기 제철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딸기 5, 6월, 5, 6월. 6월 초까지도 딸기 네. 밭에서 딸기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노지 딸기라고 그러죠. 왜? 단맛이 없어 정말. 하여간 이렇게 계절이 우리들이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계절이 확확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삐삐 밴드가 부르는 노래죠. 딸기 한번 들어볼까요? 딸기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리 삐삐 밴드는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딸기가 좋아하는데 어떡하냐? 이제 딸기 끝물이다. 그 딸기 갖고 하는 음식 만드는 디저트들이 되게 많죠. 근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대전에 있는 성심당에 가면 딸기 시루라는 그 케이크를 파는데 그 케이크 값이 뭐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받거든요. 진짜 우리 왜 그 옛날 그 팥 얻고 쌀 얻고 팔 얻고 해서 왜 그 시루떡 있잖아. 그렇게 하듯이 초콜릿 카스테라 얹고 거기에 그만큼 또 딸기를 얹고 또 초콜릿 카스테라 얹고 딸기를 얹고 그래서 시루야. 네, 딸기 시루라는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전국에서 돈이 있어도 못 먹는 케이크랍니다. 그러니까 상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른 데는 돈 된다고 그러면 전국 각지에다가 막 지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주잖아요. 근데 이 성심당은 너네가 먹고 싶으면 와서 사가. 맞아요. 이 전략이잖아요. 그 전략을 고수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그만큼 또 품질도 좋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가보면 거기는 그 본점 일대를 이제 대전에서 교육 있거나 뭐 일 있으면 거기를 가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 줄 서죠. 줄 서요. 네, 맞아요. 그 지금 케이크를 파는 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빵류를 또 파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쪽이 뭐 완전 그 타운이 됐더라고. 네. 하여간 그 요번에 이 딸기 시루라는 거는 그 원래 이 딸기 시루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개발을 해서 내놓을 때 브랜드명을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초콜릿 스트로베리 초콜릿 케이크 이런 식으로 했대요. 되게 어렵네. 네. 들어가는 게 딸기 초콜릿 케이크라고 해서 뭐 스트로베리 초콜릿 케이크라고 그래갖고 출시를 했는데 그 성심당 내에 있는 스텝 한 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유 진짜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럼 뭘로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꼭 생긴 게 떡시루 같으니까 딸기 시루 어때요? 그래갖고 딸기 시루 출시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타니까 이제 망고 시루라는 걸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나왔는데? 망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딸기 대신 망고를 망고 시루를 또 출시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인기를 끌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외국 과일보다는 딸기가 더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딸기 시루는 아주 여전히 좀 선풍적이고 서울에서도 뭐 대전에 있는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수령해 갈 정도로. 근데 택배도 가능하니까 택배도 하는데 네네. 일단 빵이라는 건 바로 나온 걸 맞아. 먹고 싶어하고 하다 맞아요. 보면 뭐 직접 가서 사 먹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지. 유행이고 트렌드잖아요. 우리 뭐 자식이 엄마 어떤 아이가 집에 저 학교 갔더니 누가 딸기 시루를 먹었다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집에 얘기하면 부모들이 딸기 시루 어디 있어? 그러면 대전에 있대. 그러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사오는 것처럼 정말 그 성심당의 상술은 희귀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다가 가게 전부 안내주고 먹고 싶은 사람은 대전에서만 본점 그다음에 저기도 대전역점 백화점 그다음에 저기 저 유성 쪽에 하나 유성 DCC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 정도니까 뭐 하여간. 우리 저 화이트하우스는 대전에서 생활할 때 성심당 자주 갔어요? 거기 왜 갔어요? 빵 먹으러. 우리는 빵 먹으러 나나 고 대표님은 빵집에 간다는 건 미팅하러 갔었는데 왜 갔어요? 빵집에. 그냥 단순하게 빵만 먹었어요? 오호 저런 낭만이 없어. 고 대표님은 뉴욕 제과에서 저희 단팥빵하고 우유 넣고 미팅했어요. 그랬나? 내가 그랬나? 과거에는 그랬. 우리 때는 제과점이 하면 우리 저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진짜 빵집 하면은 미팅에 전당했었죠.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뭐 근데 빵집은 잘 안 갔던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자 운전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여담이 오늘 좀 너무 길었네요. 자, 근데 이게 방송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볼륨이 굉장히 작아요. 풀로 올려놔도 그래요? 예, 작아서 이걸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에서 이게 예, 그렇게 높지 크지가 않아. 굉장히 목소리도 제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아요. 홈줄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뉴스 서천이 또 한 주간 고생 많으셨는데 서천 소식 주세요. 이제 뭐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서천 소식은 뭐 지인들한테 제가 참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던 사람들도 그 전화해서 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천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게 최근 한 20일 사이에 그 연달아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강력 범죄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서천이 알려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는 그 특화시장의 분란대 이어가지고 이번에 연속으로 2번의 강력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천 왜 이러냐라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아무튼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게 되면 뭐 아직 그 이 30대 범죄 범인이죠. 범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거든요. 네네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천에서 지금 발생된 사건을 보게 되면 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나 한 그런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서천군도 이제 늦었지만 뭐 이제 후속 대책도 지금 마련도 해놓고 하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후약방문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어찌됐건 이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지적장애 3급인 걸로 그렇게 30대 초반인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그러니까 돈을 뭐라 그랬나? 게임을 했나? 네, 돈을 사기를 도박을 당해서 했구나. 돈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돕지 않고 힘들었는데 흉기를 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코인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락을 해서 도박, 인터넷 도박. 네, 그것 때문에 돈을 잃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경찰이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잃고 했던 이 사람의 진술도 이 경찰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이고 지금 솔로고 네. 뭐 본의 아니게 캥거루족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여성 직장인인데 아버지하고 평상시에 이제 같이 운동도 다니고 했었는데 네. 그날은 이제 비바람도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나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는데 보게 되면 나간 지 한 15분 만에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나중에 지금 확보된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이 친구가 나가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처럼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수차례 배회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 피해 여성이 지나가자마자 불과 한 5분도 안 돼서 이게 여성이 들고 있었던 우산이 바람에 의해서 이 CCTV 있는 데로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계획 범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흉기를 미리 준비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살해하고 나가지고 이 피해자 위에 주변에 있던 이불을 덮어놨다라는 거. 아이씨. 이런 것까지 본다면 이거는 충분한 계획 범죄인데 나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건 계획적인 범죄로 지금 판단하고 그쪽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 구속영장도 이제 검찰에 이제 신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무튼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운동하러 갔다가 별 생각 없이 운동하러 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는 거 보고 당했고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평상시에 운동하던 사람들도 운동 못하겠다. 겁나서 못하겠다.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정말 음. 그런 일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 없는 공간이에요. 너무 탁 튀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서천이 지금 그 인구 4만 8천 정도 되지만 네. 이 시골에서는 지금 그 손님이 없어서 8시 되면 7, 8시 되면 벌써 가게문 영업을 다 그렇죠. 마치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밤 8, 9시만 되면 왕래 사람이 그 인적이 없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인적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데를 혼자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동안에야 뭐 그런 강력 범죄가 없었기 없었지. 때문에 음. 그냥 별 이상 없이 이렇게들 다니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밤에 운동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물론 뭐 그 맘만 먹으면 이 낮에도 그쵸. 혼자 지나가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그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그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 라디오 방송 한 군데서도 그런 그 교수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되도록이면 운동을 할 것 같으면 2-3명씩 이렇게 그 같이 운동을 하고 짝을 져서. 조금 그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지 좀 그 저 왕래가 뜸한 곳이나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운동을 해라.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 서천읍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기 사람도 많이 다니고 왕래도 잦은 곳인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야간 그 저기 가로등이 좀 부족하다. 가로등이나 CCTV가 없었죠. 네. CCTV 사건 현장에도 CCTV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자치경찰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CCTV도 설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 자치경찰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받은 예산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이라든가 절도 예방을 위해서 이 취약 지역에 이 CCTV를 설치하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CCTV가 이번에 이 피해자를 저 살인범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불과 그 몇 시간 만에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선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부터 좀 안전하기도 하지만 쉽게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 CCTV가 좀 많이 설치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취재하다 말았지만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쳐다보면 CCTV 근처에서 그 아무개가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아무개가 누구하고 뭐 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들을 본인들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전화해가지고 거기다 뭐해? 그러면 좀 그런 그렇잖아.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 알고 있는 정보를 그걸 쳐다보고 곧바로 그 사람 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근데 되죠.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취재하다가 말았지만 이게 그런 것들만 좀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해서 서천군에서는 사후 약반 격이지만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든가 경찰에서도 이 CCTV라든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절감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하고 다 그 연동이 돼서 조금 설치가 덜 됐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2월 13일인가요? 2월 13일에 5개월 만에 그 죽은 딸애를 정확하게. 베란다에서 네. 발견한 다음에 네. 이번엔 또 3월 3일 날이니까 네. 불과 10며칠 사이에 그렇죠. 강력 20일도 안 됐네. 두 건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군이 3일 날 그 군수 부군수 그 해당 실과장들 이렇게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해놨는데 CCTV를 좀 더 설치하자. 그다음에 가로등을 더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천군에는 2,425대의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아이고, 생활 많기는 방법용이 1,162대, 많다. 공원에 62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39대, 어린이 안전 25대, 시설물 관리 1,025대. 여기 2,425개 중에서 시설물 관리에 1,025개나 있어요. 그 공공시설. 네. 엄청 많이 달아났구나.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 음. 생활 방법용 해가지고 1,162에 1,187대, 여기 시설물 관리에 1,025. 어휴, 어? 왜 이렇게 시설물 관리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아니,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생활 방법용이라든가 어린이 안전과 관계된 것이 적네요. 절반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음. 적은 편이죠. 시설물 관리 용으로 저기 배정돼 있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가 발생된 사공리에는 그 방범용 CCTV가 64대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발생한 지역에서 이 CCTV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로등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서 사고가 났다. 왜 이렇게 그 주민들이 얘기하고 건의를 하면 아이고. 이거를 즉시 설치를 하지 왜 안 했냐. 사후 맞아요. 약방문 아니냐. 거기가 좀 아이고 좀 밝게 가로등이 좀 비쳤다면 그놈이 그렇게 흉폭하게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군이 이제 6월 달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이제 사공리 클래시움 아파트 앞 삼거리에 네. 3대, 서천 여정보 입구 사거리 인도에 4대,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진 택배 앞에 그 2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읍면에 이제 추가 수요에 따라서 이제 확대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내놨고요. 지금 국내 가로 보안 등이 15,062개가 운영 중인데 그 서천읍에 1,123개가 있고 근데 사공리에 150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성 안심 귀갓기 LED 보안 등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서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 설치를 하겠다. 이게 지금 군이 내놓은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서천 장항 지역의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필요한 부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번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그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좀 더 설치가 돼 있고 한다라고 그러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범죄 예방 효과 차원에서 그게 이제 범행 대상을 고르더라도 보이지 않는 데서 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설치하면 설치할 수 없는 데서 또 사각 지역에서 또 할 수도 있지만 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잡히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금방 그 주변에 CCTV에 있는 것들만 다 확인해 보면 그 어디론가는 그렇죠. 나오니까. 쭉 따라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하여간 이 녀석이 흉폭한 게 뭐냐면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저혈량성 쇼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서 혈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위에 사람이 피가 빠져나올 때 뭐 동맥을 제대로 걸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됐다는 것이고, 그 방치가 돼 있는 동안에 이분이 칼을 한번 맞아서 거기서 즉사를 했다고는 저는 안 봐줘요. 분명히 이 녀석이 이불로 덮어 놔서 안 보이게 만들어졌을 때도 그분은 분명히 그 안에서 생명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불로 은폐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견도 못했을 거고, 그 신고가 11시 좀 넘어서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고 11시 했잖아요. 45분. 네. 그 뒤부터 이제 그 찾기 시작해서 한 발견된 4시간 가까이. 게 3시 한 50분 경에 45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차피 이 11시경부터 찾기 시작했다고 해도 범행 시간부터 11시까지는 한 3시간 정도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뭐에 감춰져 있지만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만 내비로 뒀으면 생명을 좀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범행 시간부터 발견될 때까지는 7, 8시간의 시간이 걸렸던 거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들고 갔었는데 전화가 안 됐다고 그러면 위치 추적만 했어도 괜찮았을 뿐. 근데 11시까지 기다린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11시까지 기다려서 경찰이 3시 45분에 그 신고를 받고 나서 네, 11시 50분에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찾으러 다녔을 때는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맞지? 거지. 그것도 맞네. 위치 추적을 했더라고 그러면 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인근 반경에 나와버리니까 네. 어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다 지난 일이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과론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서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요즘 들어서는 가장 살기 무서운 동네가 돼버렸어요.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살기 무서운 동네다라고 이제 소문들이 날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두렵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서천이 인구도 줄어드는 판당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 무서운 동네가 돼버린다는 거, 이거 빨리 뭔가를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뭔가를 대외적으로 어떤 그 이미지, 서천군의 이미지의 어떤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뭘로 바꿔야 되나? 이미지를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은 거는 우리 5월인가 6월에 하는 한산 모시문화제들을 한번 제대로 펼쳐볼 수밖에 없는 거, 그거 같아요. 뭐, 잘 되겠죠 뭐. 또 15일 날부터인가요? 네. 저 쭈꾸미 축제가 또 있을 예정인데. 근데 홍보가 별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쭈꾸미 축제 홍보가. 올해는 이제 뭐 광고도 나오기도 하고 한데. 네. 홍보가 워낙 안 됐대요.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홍성 남당 세조개 축제도 이 잡힌 어획량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서 네. 조기에 축제를 종료를 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팔 물건이 없어서 네, 종료를 했다. 네. 와, 이런. 그리고 지금 쭈꾸미도 예. 지금 잘 안 잡혀서 예. 굉장히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쭈꾸미의 가격이 네. 그 축제장은 그 전에도 비싼 편이고 한데 그렇죠. 이게 과연 그 축제가 얼마일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치를 수 있을까 싶네요, 진짜. 지금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그 전국에 있는 축제는 또 저 쭈꾸미 축제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쭈꾸미들 또 다 수집을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 건너까지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서천 앞바다에서 잡는 쭈꾸미를 이게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부족하면 뭐 대천에서도 가져오고 뭐 해와야 되죠. 뭐 인근에서 가져야죠. 가져와서 수요를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아무튼 궁금합니다. 얼마에 1kg에 샤브샤브로 먹을 때가 얼마일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쭈꾸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샤브샤브를 좋아합니다.
볶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샤브샤브도 좋고 그 쭈꾸미도 아니 볶음도 좋고 한데 그게 오징어가 아니라 쭈삼 불고기. 예, 그거 해서 먹으면 그 맛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쭈꾸미 시즌이 왜 이 봄철에 쭈꾸미 축제라는지 아시죠? 일반 시즌에는 쭈꾸미가 알을 안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배기 쭈꾸미에서 그 쌀밥을 쭈꾸미의 머리에서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요 한철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서천에서 지금 호기롭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전국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쭈꾸미 축제 가장 최근 가장 단시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3월 15일이면 뭐 일주일 남았네. 이제 일주일 뒤부터는 서천이 외부 관광객으로 좀 북적북적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천 뭐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절대 물거나 때리지 않을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쭈꾸미 많이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민들 힘든데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서천에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전국에 지금 우리 서천의 이름을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을 의미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분위기 확 바꿀게요. 자우림이 부르는 노래죠. 하하하송 같이 듣겠습니다. 기분 좀 전환하시라고 하하하송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는 봄이 우리를 조만간 찾아올 것 같아요. 봄 햇살은 정말 한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봄에 맞는 봄 햇살은 정말 우리 몸에 큰 영양분을 주는 그런 대지의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특히나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뭐 얼굴이 타고 기미가 뭐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전신을 다 감추고들 다니시잖아요.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악담 하나 할게요. 늙어 정말 골다공증 심하게 앓으실 겁니다. 근데 그 바닷바람 한 30분 정도를 맞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최소한의 어떤 그 저 햇빛을 좀 그 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특히 이 바닷가인 서천에 사는 분들은 바닷바람을 좀 뭐 평상시에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맞으니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햇빛을 그러니까 저는 햇빛을 꼭 얼굴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 피부를 노출을 좀 시켜주시면 돼요. 하루에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피부에 노출시키면 되면은 나는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데를 노출하고 싶다면 양말을 벗으시고 발을 갖다가 노출시켜셔도 되거든요. 솔직히 뭐 손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은 손등을 하지 말고 손바닥을 갖다가 노출시켜도 되는 거고. 하도 미용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얼굴은 진짜 여름만 되면 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싸매고들 다니시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 코로나 시즌 때 정말 그 3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갖다가 서로 얼굴을 가리고 살았었는데 어찌됐든 태양 그 자외선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오래 쏘면은 당연히 피부에는 좋지는 않지만 그 태양을 받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타민 B, 비타민 D는 어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뭐 그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태양은 햇빛은 좀 쐬 주셔라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비타민 D가 모자라면요 정말 여성분들 특히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정말 재채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노후에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골다공증 예방하는 거 하시고 우리 또 의료계에서는 뭐 그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비타민 D 주사 개발해 가지고서 주사 놓고서 좀 돈 좀 벌어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같은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사 맞는 거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안 쌓여요. 햇빛만 네네. 그 주기적으로 네네네.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20분? 예. 한꺼번에 15분이 계속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걸으면 되잖아요. 네네 노출시키면 네, 되고 네. 형님 같으면 뭐 자전거만 한번 타고 오셔도 충분히 자전거 핸들 장갑 끼시겠구나. 장갑 끼기도 하지만 어. 뭐 그렇지만 어찌 됐든 뭐 하여간 피부가 이 자외선에 노출이 좀 되시면 비타민 D는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니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주시죠. 예. 이번에는 그 시초 면민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아, 시초예. 예, 시초면 신흥리에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이제 사업 계획을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서 군이 네. 8일 날 28일 날 부적정 통보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 그 기산 황사리에 이제 톱밥 공장에 이어가지고 지금 그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시초면 신흥리인데 네. 이쪽에 이제 그 건설 폐기물 그 처리 사업자가 평생 해보고 싶은 게 그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종천면에서 그 15년 동안 하다가 아휴. 안 돼서 비인면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초면에 와서 그 꿈을 계속 이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그거 왜 그래? 근데 결국은 이번에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공장을 설치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봐서 군이 네. 부적정 통보를 했는데 8가지 사유를 들어서 부적정 통보했습니다. 신흥리를 포함해서 시초면 그 단체 그다음에 이제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한 25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24일 날 2월 24일 날 군청 앞 집회도 하고 하면서 군에다가 이제 그 부적정 통보를 해달라.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부적정 통보해달라.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외쳤고 그때 그 자리에 나왔던 김기용 군수가 지금 그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날씨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는 이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고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이미 거기에서 힌트가 좀 있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처음 제출했었던 때가 그 군에서의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그 통보를 하루 앞둔 27일 그 하루 앞두고 그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철회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일부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제출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적정 난 것보다는 부적정 나기 전에 서류를 빼와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다시 낸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다시 낸 건데 1월 13일 날 낸 건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미 그 부서별 업무 협의나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적정하지 않다라고 한 것이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3가지를 얘기하면 이 사업장인 그 이 예정지가 있는 이 도로가 그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좁은 도로예요. 좁은 도로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업체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대형 덤프 트럭들이 수시로 왕래를 할 거란 말입니다. 하루 800여 톤의 폐기물을 실어온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좁은 도로에 대형 화물 차량이 수시로 들어다니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환경 오염. 이게 그게 이제 그 설치가 되고 나면 파쇄하면서 나오는 거기서 나온 분진이라든가 이 시멘트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근 논이라든가 지하수도 오염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림 먼지라고 하는 비산 먼지, 네. 그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민의 어떤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장 부지 뒤편에 있는 산이 네. 생태 자연도 2등급이고, 그래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 그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 당초에 그 전문가 집단들이 현장 조사를 나왔을 당시에 천연기념물 수리가 거기서 그 먹이 활동을 위해서 손해비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거기서 야, 여기 내가 이게 먹이터니까 여기 그 저 훼손하지 말아달라. 무력 시위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저놈들 때 맞춰서 기가 막히게 잘 나왔네. 그런 얘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있었습니다. 아이 참. 어찌됐든 한몫했어요. 수리가.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군이 8가지 이유 들어서 지금 그 부적정 통보를 했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든가, 충남도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든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부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생 꿈이라고 말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나는 멈추지 그러니까 않고. 그것은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 이 사업은 꼭 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얘기를, 그런 사업을 꼭 하고 싶은 평생의 어떤 소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소원을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가 봅니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수리도 한몫한 상태에서 그 허가가 이제 반려가 된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 사업 계획서기 네. 계획서가 네. 적정하냐 아니면 적정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거였으니까 적정하지 않다라고 통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사업 적정성을 평가해서 사업 적정성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이상 사업한다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껄떡대지 말아라. 그분이 들으면 또 말 잘못했다고 큰일 날다고. 죄송합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예, 그 사업 하겠다고 찝쩍거리지 그게 그건가? 어찌됐든 웬만하면 꿈을 잡으십시오.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근데 네. 또 이 얘기는 듣고 네. 나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하나 듣고 이제 우리 저희 화이트호스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단신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랜만에 우리 용필이 형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노래죠. 단발머리 같이 듣겠습니다. 네, 용필이 형의 단발머리 누나 같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돼가. 무슨 시간이요? 우리 화이트호스 퇴근 시간이요. 이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4시에 방송을 좀 시작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데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호스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단신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이건 치매 환자 관련인데요. 예. 네, 서천군 치매 안심센터가 지난해 한 해 동안 1,257건의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했는데 네. 올해부터 그 지원 기준이 그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네. 이게 오늘 나온 자료인데 이번 이렇게 이제 중위소득 120%에서 140% 확대를 하다 보면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하고 치매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원 대상은 서천군의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자이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사람 복용 중이면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 전, 치매 진단서 이걸 지참해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서 치료 약제비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보건소에서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치매 노인한테 GPS 배회 감지기, 그다음에 인식표, 네.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가 치매 환자한테는 1년간 기저귀 24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호 물품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지금 기사 얘기하셨지만 우리 고 대표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서천군의 뭐 웬만한 공공시설에서는 우리 서천 고 대표님이 발이 안 남겨져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또 계속 지원하셨죠? 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며칠이죠 우리가? 20일? 20일 같은데. 네, 20일 날 20일. 금요일 날 뵙기로 했죠. 저희가 같은 분과에서 활동한 적이 지속가능 발전 분과에서 있었죠. 있었고. 네. 근데 저는 문화사업 네. 쪽으로 바뀌었는데 전 올해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언니 지속가능만 하려고. 아 그래요? 어찌됐든 좋은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뉴스서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고정만 대표님 머리 상단에 뉴스서천 구독 정보들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나중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요. 1년에 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납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뉴스서천이 좀 더 활발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사업도 좀 많이 따셔야 되고 또 우리 서천 국민들의 어떤 도움과 관심도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예, 예. 네,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자전거 많이 타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형님? 왜요? 우리 다 다음 주에 못 와.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못 오면 우리 국장하고 네, 두 분이 하셔야죠. 그 뉴스처럼 브리핑 하는 걸로만 네, 네, 하고 네. 말아야지만. 다음 주 네. 토요일 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본 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야 돼 가지고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뭐 그 방법은 뭐 내내 그 네, 네, 대리왕자의 궁중 이야기라고 네.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폼으로 하시고 음, 이제 이번에는 한번 형님이 끌고 가보시면 좋죠. 그럴까? 네, 한번 형님이 끌어보시고 중간에 노래도 한 번씩 들으시고 네. 이게 분위기 전환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리왕자 궁중 이야기 3월 7일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이트호스가 빨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는 다다음 주에 뵐 거고요. 우리 뉴스처럼 고정만 대표님 그럼 다음 주에 직접 메인 MC로 끌고 갈 거니까요.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 또 여러분, 좋네. 다음 주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